김주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토요일 날 아무런 도저히 맥이 빠져가지고 영상을 만들 여력이 없을 거예요. 오늘도 웬만하면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종목 분석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더구나 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카카오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힘이 좀 나면은 나머지 또 정보 연구의 댓글을 또 해석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은행에 있을 때인데요. 외환 딜러를 할 때 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한 명 계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는 환율을 어떻게 근데 달러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한참 설명하죠. 뭐 일본의 BOJ가 어떻고 일본의 금융 정책이 어떻고 뭐 악기 히바라가 어떻고 뭐 어쩌저 하면서 한참 뭐 국제 수지가 어떠냐고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양반은 가만히 듣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는 그분이 불쑥 묻습니다. 그래서 살까요 팔까요? 이 양반은 도대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안 들은 거예요. 그죠? 안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의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래요. 지금 살까요 팔까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꼴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전화 오면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 사세요. 아니면 예 파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주문을 냅니다. 근데 제가 사세요 했는데 그 양반의 생각과 같으면 바로 사자는 주문을 내고요. 그 양반은 사고 싶은데 제가 파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전화를 끊고 뭐 이랬다고요. 이거는 저한테 조언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자신의 생각을 그냥 확인을 하는데 불과하죠. 그럴 바에 저한테 왜 달러가 어떻게 될지 왜 물어봅니까? 그냥 처음부터 살까요 팔까요 물어보면 되죠. 그죠? 자,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니까 지금 항상 그 댓글에 보니까 지금 30몇만 원 갈까요? 살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한 거 하나도 안 듣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살까요 팔까요 라고는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여기가 42만 원이 이제 우리가 다 알기로 저는 여기를 갖다가 이제 5번 파동에 그죠 꼭지라고 봤죠. 그죠? 이제 5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정이 1, 2, 3, 4, 5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A, B, C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C가 조금 A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근데 뭐 32만 원까지 간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조정 파동이란 것은 뭐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C 파동으로 해서 C가 A보다 좀 길다라고 했던 주장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도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예컨대 제가 여기까지가 C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저는 묵사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컨대 어떤 분하고 뭐 내기해서 예컨대 싸워가지고 제가 졌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누가 이기고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틀렸으면 틀린 거죠. 그죠? 네, 틀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틀렸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부터까지가 이제 조정이 끝났고, 이게 조정이고, 그죠? 조정 파동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새로운 신규 파동이 이까지가 5번 파동이고, 그리고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10월 27일부터의 상승 파동을 잘 살펴본다면 자, 여기가 1이 되겠고,
보이십니까? 세분하면요. 그래서 2가 되겠고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매기는데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번 파동의 꼭지고 이게 4번 파동의 바닥이라 한다면 1번 파동의 꼭지와 4번 파동의 바닥이 서로 겹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면 새로운 5번 파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몰 5번 파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승 파동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까지가 상승 파동이었고 이제 조정이었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가 아직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하여간 여기가 큰 새로운 1, 그 다음에 또 새로운 2가 있으면서 1번 파동의 상승을 조정하는 파동 2번. 지금 제가 이거 로마스로 써주었습니다는 이렇게 큰 식의 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새로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1,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뭔가 3 되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 파동에 하나, 둘, 셋, 넷에서 5번째 어딘가를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여기 그죠? 금요일 날에 11월 13일 날에 2.24% 오른 게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의 5번 파동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피지블한, 제가 매년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그게 가능한 가장 시나리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파동, 이거 뭐라고 이거 써야 되나요? 자, 새로운, 그죠? 1번 시나리오는, 그죠? 새로운, 글자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서 이제 현재 1, 2, 3, 4, 5가 남았다. 그런 다음에 조정이 있고 다시 3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1이고 여기가 2니까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노린다면 5번 파동을 노리고 더 올라가서 이 전고점 얼마였죠? 여기까지 넘어, 이게 3번 요게 3이니까 이걸 넘어서는 37만 4천을 넘어서는 5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주식시라는 게 사실은 제가 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또는 외환거래도 오래 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시나리오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상승파동이라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1번 이야기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자, 여기까지가 조정이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전에부터 주장하는 바대로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고 이거는 커다란 조정 파동의 ABC 하나의 A 파동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나타나고 있는 게 B 파동이고, 이게 지금 현재 반등은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C가 하나 더 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다소간 좀 비관적인 견해도 일단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입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일단은 둬야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예컨대 상승할 거라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냥 주가가 쭉쭉쭉쭉 밀려버리면은 상승한다고 하는데 라고 보다 보니까 이래 되면 완전히 물리는 꼴이 되니까, 그죠? 물리는 꼴이 되니까 그런 꼴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일단은 대비책을 일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소위 말해서 플랜 B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고 올라가는 쪽의 확률이 훨씬 높지만 혹시라도 다른 경우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A고 여기가 반등 B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C가 있다 올라갈 거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 다소간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찌 않아? 현재로 봐서는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난번
뭡니까? 37만 4,500원을 넘어서는 5번 파동이 나타나고, 하나, 둘, 셋, 넷, 5번 파동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이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라도 밀릴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일단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려면은, 그럼 우리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요게 현재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 후행 스팬과 일목균형으로 온다면 아마도 이런 정도에서 구름 근처에서 아마 일단은 저항을 받고 버벅거릴 공산이 있어요. 뭐 버벅거리는 정도야 문제가 없어요. 크게 바로 팍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뚫보다 그건 어차피 5번 파동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위에 구름을 며칠 시도하다가 못 올라가고 만약에 이게 밀리면 다시 말해서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37만 4천원 맞죠, 그죠? 11월 6일 날에 맞나요? 정확하게 보죠. 다시 11월 6일 날에 이거 왜 이래 안 나와? 11월 6일 날에 자꾸 11월 6일 날 말하면 무슨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합니다만 11월 6일 날에 38만 5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38만 500원. 38만 500원을 벗기지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며칠 버벅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밀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다소간 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가 되느냐니까, 그야말로 이게 여기까지가 큰 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이고 38만 500원이 B 꼭지고 그런 다음에 C가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음울한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그럴 겁니다. 저한테 물어본 그 양반처럼 그럼 도대체 사라는 말이야 팔라는 말이야 라는 물으시겠죠. 사세요.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시는데 만약에 사셨다가 지금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1, 2, 3, 4, 5라는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가 끝난 다음에 보면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RSI는 아직 괜찮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마도 여기서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기준선을 무너뜨린다면 설령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가 맨날 설명합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털어라 그러죠. 그죠? 다진 매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진 매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위에 있을 때 구름 위에 있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건 다진 매도지,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고 뭡니까? 다진 매수의 측면으로 덤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일목균형 이론에 따르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적극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얘가 밀려가지고 오히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다진 매수한 물량만큼을 몽땅 다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간 물량을 몽땅 다 털고 일단은 좀 더 관망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현재 기준선은 얼마에 있냐니까 35만 5,750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5만 5,750원이니까 예컨대 36만 5천원에 예컨대 금요일 날 36만 5천원에 산다 하더라도 35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리스크는 만원 정도의 리스크가 있죠. 그죠? 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건 해볼 만하다는 거죠. 다시 매수하는 정도 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위쪽에 구름도 두텁지 않으니까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무기를 두고 싶으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좋고, 옛날에 내가 32만원 사고 싶은데 지금 사기 억울하다 라고 하시면 그냥 내비로 두고 있다가, 어차피 우리가 시나리오는 1, 2, 3, 4, 그다음에 5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5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또 조정이 있겠죠. 그죠? 이 조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정을 기다려서 제가 줄을 때까지 끊으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이 정도 좀 줄일까요? 근데 이 정도 조정이 있다고 치자고요. 구름 근처까지 구름을 넘어간 다음에는 구름 근처까지 오는 조정이 있으니까 여기가 오고 그다음에 구름을 만나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때 그죠? 이때 사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구름이 올라가서 확실한 걸 보고
확실한 거 보고 그런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에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보면서 이게 우리는 2번 파동으로 보여지니까 그때를 고려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주장한 대로 전에 주장한 대로 32만 원 내지는 그 이하로 내려간다는 C 파동이 남았다는 주장이 되려면 역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가 되려면 뭡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는 뭡니까? 이 점 32만 4,500원이라는 이 파동, 제가 지금 그럴 경우는 이게 A 파동이 되는 거고 이게 B 파동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C 파동 되는 거니까 만약에 32만 4,500원 마저 무너뜨린다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10% 정도의 확률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몽땅 다 털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만약에 그렇다 경우는 C 파동이 오히려 A 파동만큼 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32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아래쪽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카카오에 대한 매수는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매우 비관적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확률은 그렇게 될 확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혹시다 모르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또 그 양반처럼 그래서 저런 말이야 살까요 팔까요 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플랜 B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일단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 SDI와 LG화학도 궁금하실 텐데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